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태초의 인간 지구의 신 이무,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유리신 이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상과 권력을 가진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 이무. 그런데 현재 이무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오로성이 이무를 받들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이무에게는 떡밥적으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이무의 이름을 통한 단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데스는 유대교를 참고해 원피스의 스토리라인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에서 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I'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데스는 신의 이름을 I am을 그대로 읽어 I am, 즉 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의 모티브는 유대교 경전소 야훼, 즉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현재 원피스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세계 귀족을 신, 해적국은 DL 쪽을 악마에 빗대는 걸로 보아 신 대 악마 구도가 많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드레스로저 편에서 루피가 루시로 불렸던 건 오데스 및 루피가 루시퍼이자 사탄을 의미하는 걸 알려주던 걸로 보입니다. 즉 원피스 최종 대결은 야훼, 즉 신을 상징하는 이무, 그리고 루시퍼, 즉 DL 쪽인 신의 천적을 상징하는 루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볼 건 이무에 가타가나를 붙이면 신 자체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무의 이름 떡밥은 야훼도 되고 부처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오데스는 이무의 모티브를 유일신 야훼 그리고 부처를 넘어 신 그 자체로 정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브의 일본어의 앞글자와 아담의 일본어의 뒷글자를 붙이면 이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티브들을 종합해 이무의 정체를 생각해본다면 이무는 지구 태초의 인간이자 지구의 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최근 이름이 공개된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입니다. 현재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의 뜻이 태양계 행성이 토성인 점으로 보아 오로성의 뜻이 5개의 오래된 별인 만큼 나머지 오로성의 이름도 태양계 행성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고대 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의 뜻은 태양계 행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라는 겁니다. 즉 나머지 오로성 역시 고대 병기와 같은 태양계 행성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주목할 건 이무입니다. 현재 각각 오로성의 이름이 태양계 행성으로 추정된다는 점, 고대 병기 역시 태양계 행성의 이름이라는 점,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각성 형태가 태양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무 역시 태양계 행성 중 하나를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되는 만큼 이무는 바다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는 바다가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무는 지구를 의미한다는 떡밥도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상징적인 행성은 지구인 만큼 원피스 최대 떡밥인 이무가 지구를 맞는 게 맞겠죠. 즉 이무의 이름 떡밥으로 본다면 이무는 지구 태초의 신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공백의 100년입니다. 최근 공백의 100년에 대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이 과거 존재한 고도 문명의 어떤 왕국과 20인의 국왕의 싸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승리한 20인의 국왕은 그 후 세계 정부를 발족하여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이 고대 왕국은 달에서 온 걸로 추정됩니다. 800년 전 고대 왕국이 현재 에그이드와 같은 엄청난 문명을 가진 왕국이었다는 점, 에넬의 표지 연재 속 등장한 비르카라는 도시가 매우 발전된 도시라는 점, 달의 도시 비르카 사람들이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내려왔다는 걸로 보아 고대 왕국은 달의 도시 비르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왕국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이 거대 왕국은 킹의 종족 루나리아족이 세운 왕국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비르카에서 루나리아족이 지구로 내려와 고대 왕국을 세웠다는 거죠. 와노쿠니 에피소드 속 마르코는 레드라인 위에 마리조가 있기 전에 신의 나라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 마리조아가 있는 걸로 보아 세계 정부가 루나리아족이 세운 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마리조아를 세운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루나리아족의 루나리아는 라틴어로 해석해보면 달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루나리아족은 달의 일족일 것이며 비르카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비르카에 살던 루나리아족은 자원 부족으로 지구에 있는 레드라인으로 내려와 고대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공백의 100년이란 달에서 내려온 루나리아족의 고대왕 국가 세계 정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앞서 말한 것처럼 고대왕국은 엄청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보며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렇죠. 악마의 열매 역시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 역시 고대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비정상적인 과학 능력을 가졌으며 악마의 열매도 있는 고대왕국은 왜 패배했을까요? 저는 태초의 인간이자 지구의 신 이무가 지구를 지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의 부자연스러움은 자연의 어머니 바다에게 미움을 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에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되는 만큼 이무는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베가펑크가 말한 대사의 의미는 악마의 열매는 바다에게 통하지 않다는 동시에 악마의 열매는 이무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악마의 열매는 달의 사람들이 만든 만큼 바다에는 달이 없기 때문에 바다라는 약점이 더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즉 엄청난 과학력과 악마의 열매를 가진 루나리아족이 지구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던 이유는 악마의 열매가 통하지 않는 지구의 신 이무가 고대왕국을 상대로 싸우던 20인의 왕을 도와준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무는 악역이고 고대왕국은 선역이 아니냐. 지구를 지키는 신이 왜 악역인 세계정부를 도와주냐. 분명한 건 고대왕국의 의지는 선역에 가깝습니다. 베가펑크는 세계정부가 고대왕국의 사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에서 그 모든 걸 지웠다고 합니다. 현재 고대왕국과 반대되는 세계정부에 소속된 나라들은 계급제도를 명확히 갖고 있는 만큼 고대왕국은 계급제도와 반대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고대왕국은 지구에 있던 왕들이 갖고 있는 차별, 노예제도에 반대하며 노예제도 폐지, 차별금지 등 자유와 해방의 사상을 뿌리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던 세계정부가 들고 일어나 고대왕국과 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현재도 세계정부가 고대왕국의 의지를 막고 있는 이유는 상호관계를 부정하는 자유와 해방의 사상을 갖고 있던 고대왕국의 의지가 세계로 퍼진다면 세계정부에게 들고 올라오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두 지워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계급제도를 폐지하고 자유와 해방을 퍼뜨리던 고대왕국을 왜 이무는 제거한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신인 만큼 달에서 내려온 인간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두 번째, 이무는 천룡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급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이도는 평등과 자유를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무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계급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세계정부를 도와준 거 아닐까요? 세계를 위해 칠무의 사왕이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로성처럼 이무는 지구를 위해 어느 정도 계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